혹시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진짜요? 무슨 사업을? 아이템은 없어요. 언제 하시려고요? 회사를 그만두면 네. 언젠가? 왜 해야 되죠? 그냥 언제까지 직장인으로 못 살 것 같아서요. 지금 부동산 사업에 조금씩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있죠. 자녀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사남매. 그동안 사업 전반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했어요. 저희의 유튜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질문 같은 거 보면.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젊으신 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고자 찍는 거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사업을 언제 시작할 수 있냐? 그 시작 시점. 에디랑 아까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거죠.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업 이전, 사업을 하게 된 그 과정 혹은 뭐 그 전에 어떤 선택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들, 그런 부분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은 토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음식점이라면 어떤 디벨롭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카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뭐 쇼핑몰이면 그렇고, 물론 그 디벨롭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두세 가지 혹은 세네 가지의 디벨롭하는 방식들이 있고 어떤 루틴들이 있다면, 사실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거나 혹은 결심하거나 혹은 미래에는 꼭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이전에 얘기를 하고 그 결론으로 인해서 야 사업을 하자 라는 결론까지 오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분들한테 사실 와닿진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저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지 오래됐고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에디는 직장인이고 아직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만 듣는 게 좀 뭐랄까 좀 약간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또 주변을 보면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퇴를 하게 되거나 실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여신다든지, 재취업이 안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막 시도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과연 우리는 그럼 이 시점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 그 얘기를 좀 시리즈로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편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과 사업하는 것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일단 뭐 에디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고, 직장인이니까 저는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15년, 2003년부터 했으니까 7년인데 중간에 한 2년 놀았으니까 15년 했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해 보는 거죠. 뭐 쉽게 장단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업 쪽에서 좀 나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에디의 회사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저는 이제 창업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대학교 휴학하고 1년 정도 개발자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죠. 그렇죠. 인생에서 네, 회사 인생에서 생활에 딱 회사 생활 1년 해본 게 전부죠. 1년 말고는 회사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젊어서 그때 25살인가? 이랬으니까 열정이 막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좀 제 기준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리고 열정도 많고 이 회사에서 잘려도 상관도 없고, 잘리면 복학하면 되니까 휴학을 하고 회사를 다닌 거였으니까 막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개념 없이 회사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 내 생각에서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그거는 정말 필요 없는 일이다, 그걸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들이받기도 하고, 그 다음 반대로 어떤 거는 이거 왜 안 하냐,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제 기준에서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좀 싫었고,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제안을 하면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야, 쟤 진짜 똥오줌 못 가리고 개소리 한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차치하고, 네네. 네, 우리가 이병 생활에 대한 얘기는 네, 차치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과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죠. 필요한 일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사업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제 거니까. 네. 네. 하지만 뭐 회사에서는 사실 뭐 열심히 저도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다 이제 이유도 좀 급이 되니까 다 이유도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의 루틴, 그 9 to
6를 지키면서 네네. 조금 부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어떤 조직 생활 내에서 비효율성인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주어진 일들을 일단 이것만 하면 되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미 이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사람들 너무 열정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 이것만 열심히 살죠. 이것만 하고 가자 이런 마음도 잘 안 품긴 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 이거 하고 이 정도 하고 요 정도만 하자. 사업 쪽보다는 확실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보니까 물론 내 서투른 건이지만 관철이 안 될 때가 많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서투른 의견이 많긴 많지만 그러면은 모두 그것에 대한 너무나 긴 변명거리들을 잘 갖고 계시죠. 저도 지금 제 밑에 직원에게 그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건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직원을 쓰면 직원이 저한테 제 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거절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직장 상사가 뭐 꼰대냐 마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업하면 내가 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사장이 되실 여러분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꼰대와 아니냐의 얘기는 좀 차치하고 우리가 예전에 직원관리 노하우라는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나는 직장인의 그런 게 싫어서 사업을 했다 하는데 그 싫다는 거를 내가 우리 직원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그리고 열정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주님처럼 1년 차들이 열정이 있다가 그런 변명들을 통해서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다가 점점 열정이 나이를 먹을수록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쭉 그래프를 치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사업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나요? 그 열정적이라는 게 행동이 열정적이다라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직장인이 열정적이다라는 건 뭐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오해하시지 말고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먹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라던가 재취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남은 인생을 좀 뭐랄까 나쁜 말로 하면은 쇼부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더 일체감 같은 걸 느끼면서 마치 열정이 더 살아나는 듯한 걸 느끼면서 야 니네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뭐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한다던가 혹은 막 뭔가 내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회사의 비품이나 물품이나 에너지를 왜 이렇게 낭비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던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진짜 실제로 에디마저는 열정이 살아날 수도 있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열정보다는 뭔가 소속감에 대한 그래프 같아요. 소속감이 그럴 수 강해지면서 있죠. 회사와 나를 일체화시키는 경우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다가 잘리면 그게 바로 배신감이야? 제로가 되죠. 사업은 열정이 얼마나 많냐는 사업주마다 다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 거니까 그런 건 있겠죠. 좀 꾸준함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 루틴의 꾸준함이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시간 관리의 꾸준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내 비즈니스를 내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아씨 망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걸 열정이라고 표현하든 혹은 뭐 소속감으로 표현하든 뭐 일체감으로 표현하든 뭐든 간에 직장인분들처럼 초반에 좀 셌다가 중간에 떨어졌다가 좀 경력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좀 일자로 꾸준한 그런 건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업을 왜 결정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합리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고 합리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난 성공할 것 같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난 하면 될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25, 뭐 그때 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죠. 확신이 없었으면 창업을 못하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왔냐? 밑도 끝도 없이 왔어요. 어떤 근거도 없고 데이터 하나 뭐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창업할 돈도 없었어요. 저 국민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470만 원 받아서 그걸로 창업했으니까 그냥 뭔가 그냥 나에 대한 믿음, 자신감 뭐 이런 거였죠. 직장인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직장을 다니는지 뭐 직장에서는 일단 성공이라고 하는 게 좀 승진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직급이 올려야 되고 근데 좀 세대가 변해서 그런지 요즘은 승진보다는 오래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걸 원하죠. 왜냐면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안정적이지만 그 안정적인 직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젊은 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경찰 공무원 이런 거에 지원이 많은 이유도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돈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차이가 많죠. 근데 그건 이제 뭐 사업이 성공했을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성공하면 사실 많이 벌죠. 제 주변에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돈을 위해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뭘 이거 받아서 어떻게 사냐. 음. 그런 큰 꿈이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항상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항상 돈보다 시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자영업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도 좀 귀찮음이 좀 늘어서 그러신지 회사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려고 하니까 하루에 업무 시간이 뭐 2-3시간도 안 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뭐 하시나요?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뭐 커뮤니티에 글 보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건 안 하는데 옛날에 게임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하고 친한 친구라서 그 부부 생활을 보면 주님네 부부가 되게 안 싸우고 되게 잘 지내요. 제 주변의 직장인들 부부보다. 근데 그때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두 분의 성향이 싸우는 걸 싫어해서라기보다 두 분의 생활 패턴을 보면 사업을 하시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맞아서 서로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직장인들 싸우는 거 보면 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하냐, 뭐 새벽에 깨냐, 뭐 누가 데려다 주냐부터 아니면 돈 문제 이런 걸로 싸우는 게 많은데 주님 집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싸우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죠. 에디가 뭐 지금 미혼이지만 만약 결혼했어, 애를 낳았어. 근데 에디가 칼퇴근을 해서도 어쨌든 뭐 차가 막히고 하니까 집에 오면 7시 반인데 오자마자 밥을 먹고 그러면 한 8시 반 뭐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뭐 재우고 정말 몸은 피곤한데 근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어떤 불평불만이 있다. 그러면 에디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칼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뭐 밥 먹고 애 씻기고 재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이 상태에서 불만을 가지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이 순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것도 1살부터 3살, 뭐 4살부터 6살, 뭐 7살부터 8살 이런 식으로 연령기마다 다른데 그때마다 위기가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무슨 매일매일 더군다나 거기서 야근을 하는 사람이면 사실 회사가 나를 안 보내줘서 야근을 하는 건데 야근을 해서 11시에 맨날 집에 와. 근데 집에 오면 맨날 아내가 뭐 좀 하소연을 한다던가 혹은 화를 낸다던가 내가 놀다 온 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온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풀 수 있는 게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것도 이제 잘 되는 자영업이냐 아니면 안 되는 자영업이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프라인 자영업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집에 거의 저녁에 약속을 거의 안 잡아요. 왜냐면 저는 12시부터 7시까지 제 자유시간이에요. 밤 12시부터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그렇죠. 아침 7시까지 온전히 제 자유시간이에요. 7시간 동안 저는 그냥 맨날 놀아요. 그 시간에 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도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봐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뭐 야식을 먹으러 가도 되고 친구를 만나도 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게임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 약속을 안 잡아요. 저는 저녁 7시 반 뭐 약간 뭐 늦으면 8시 혹은 뭐 빨리 가면 7시 이때쯤 가서 무조건 가족이랑 저녁을 무조건 같이 먹어요. 아내하고 아이하고 셋이 밥을 꼭 같이 먹고 그 다음 설거지 청소 이런 거 빨래 이런 거 제가 다 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애를 재우고 그 다음 애 잘 때 거의 아내도 같이 자요. 또 아내는 일찍 일어나니까 그러고 나면 아내랑 애랑 자면 저는 그냥 아침까지 깰 때까지 저는 자유시간인 거예요. 저녁에 길면 4시간 짧으면 2-3시간 그 시간을 제가 온전히 그냥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전 자유시간이 기니까. 근데 만약에 에디 같은 경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야근하고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항의를 해.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에 항상 최고의 자영업의 장점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좀 내 맘대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이제 시간적인 관념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와이프분이 새벽에 놀러 나가는 거를 봐줘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오전 시간에 회사를 또 늦게 가도 되니까 그렇죠. 뭐 애가 새벽에 깬다든지 그거 다 케어하시고 그렇죠. 아침에 와이프가 출근 준비할 때는 다 애를 보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애를 유아원이라든지 뭐 거기 데려가는 것도 다 본인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다 하진 않지만 뭐 네. 일부 하죠. 네. 아이가 태어나서 한 2돌 때까지는 아내가 제가 그 새벽 라이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아내 계속 자거든. 새벽에 애가 깨면 제가 다 케어했거든요. 뭐 기저귀 갈고 뭐 분유 먹이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새벽에 다 케어해 주니까 그때 아내가 되게 좋아했죠. 이거는 사업의 장점이 아니라
늦게 자는 사람의 장점이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직장인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밤새서 노는 분이 있나? 많아요. 많아요? 응. 아, 그러니까 새벽에 약속을. 그러니까 제가 누굴 만나죠. 제가 직장인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새벽에. 네. 애디랑 저랑도 항상 낮에 만나지 저녁에 거의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사업의 장점만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논조가. 아무래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사업의 단점은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더 잘 아실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 그 다음에 성공 못했을 때 그 어떤 인생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 뭐 심대하지 않은 타격이 올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그렇죠.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 보고 실제로 사업하는 분이 1%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회사를 안정적이게 적당한 페이를 받으면서 뭐 워라밸도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거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어떤 이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분들이 10% 정도나 될까?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90%는 다 좀 많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은 분은 돈이 없겠죠. 아니 혹은 정말 열악한 곳은 둘 다 좀 안 좋고 최저임금으로 주면서 막 하루에 14시간씩 근무시키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52시간 근로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은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반드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 선택에 도움이 될 얘기들을 저희가 그냥 좀 두서없이 썰처럼 그렇죠. 네네.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에는 일단은 직장에서 행복하신 분들, 오래 다닐 수 있는 분들, 안정적인 분들은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게 맞죠. 그렇죠. 아닌 분이 있다면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단계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게 맞을지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게 맞을지 또 한편으로는 해야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언제부터 준비하냐? 그렇죠. 그런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저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말이 되게 어색하네요.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응?